자,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교도소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잊을만 하면 막말. 이번 주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저 문제의 발언, 논란의 발언, 김민지 기자 누가 어디서 한 얘기입니까? 네, 미래통합당의 공식 유튜브죠. 옳은 소리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가 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막말 논란에 휩싸이니까 결국에 하루 만인 오늘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들을 모아봤습니다. 무상급식을 몇십 년 드시고 싶으신 건지 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라도 차라리 잘못했다 그러고 대통령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었던 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된 점 충분히 어떤 이야기인지 공감하고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식 유튜브 옳은 소리의 진행자입니다. 아침 뉴스를 진행하는 진행자 박창훈 씨인데요. 박 씨가 어제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 옆에 있던 사람이 친환경 무상급식 이렇게 거드니까 뭐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향해서 뭐 죗값을 치러야 한다든지 하야를 촉구하는 등등의 내용을 얘기해서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교도소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도소에서 무상급식 뭐 받으시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미래통합당의 공식 유튜브죠. 예, 옳은 소리에서. 어떻습니까? 아까 김관옥 교수가 잠깐 또 뭐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어서 한번 하시죠. 예. 이런 분이 저런 말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항상 보면 정책 효과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국민들이 그럼 저 말에 동의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번 선거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겠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저런 말에 동의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한 당에 표를 안 주게 되는 것이죠. 아하. 결국에는 미래한국당에게 또는 미래통합당에게 표가 안 가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한국의 정치 발전을 망가뜨리는 그렇게 해서 사실상 막말당이라는 프레임을 구성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저런 분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 박창훈이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교도소 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는데 저희가 말이에요. 이 자료를 박창훈 씨와 관련된 거를 찾다 보니까 무언가 하나를 과거에도 설마 그랬단 말이야? 그런 자료를 하나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김 기자 무슨 내용이죠? 일단 이분의 무상급식 이 이야기는 본인이 자주 쓰는 비유의 표현인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을 이번에 얘기한 것만큼 지난해에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혜원이한테 제가 제 꿈은 혜원이한테 10년 이상 무상으로 나라에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주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본인의 유튜브였지만요. 어쨌든 간에 저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논란이 되니까 황교안 대표가 오늘 박창훈 씨는 미래통합당 소속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선긋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징계라든지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당 소속이 아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박창훈 씨는 공식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진행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오늘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총선 때까지는 방송을 그만하라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종호 평론가. 예. 자, 일단 구차합니다. 마지막 이 공방 그러니까 당 소속이다 아니다라는 건 굉장히 구차하죠. 왜냐하면 당의 공식 유튜브에서 지금 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손혜원 의원을 향한 발언은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유튜브 방송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당의 공식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발언은 당의 공식적인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당의 공식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들은 당의 선거에 도움이 돼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포지셔닝 보수 기존의 지지층을 결집할 것이냐 아니면은 더 확장할 것이냐 지금 상황은 더 확장해야 됩니다. 중도 우파 또 더 많이 확장을 해서 한 표라도 더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발언들이 중도층의 확장을 할 수 있는 발언이냐 아니냐를 예.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분한테 왜 맡겼느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공식 선거운동은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자, 이겁니다. 박창훈 씨 이제 발언 논란을 좀 짚어드렸고, 어제 말이에요. 또 이분 발언이 좀 논란이 됐는데, 혹시 뭐 인천 우리 지금 거주하시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보시면서 아마 화들이 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김 기자, 어제 인천 관련 발언, 논란의 발언, 이 또한 누가 어디서 한 겁니까? 네, 어제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한 후보의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자맹을 하고 이제 있다가 요즘에 다시 이제 좀 수도권 지원 유세에 나온 인물이 있죠. 유승민 의원이 어제 연수갑 지역구를 찾았을 때 나온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무엇보다도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우리 유승민 대표님께서 이렇게 인천 총구석까지 방문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요? 인천 촌구석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물론 본인을 뭐 낮출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분명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인데 본인의 지역구에 대해서 뭐 비하 발언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정태욱 의원이 2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이부망천이라는 망언을 뱉은 바 있는데 이 촌구석 발언 또한 제2의 이부망천 발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막 지금 화난 제가 심정이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느껴집니다. 지금. 그쵸? 뭐라고? 인천이 총구석이라고? 총구석 아니거든요? 뭐 이런 지금 막 화난 목소리들. 자, 여성한 변호사 말씀하세요. 예. 정승연 후보가 아마 인천까지 방문해 주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하려다가 예. 그 표현이 인천 총구석.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게 지금 선거철 아닙니까? 예. 유승민 의원은 자기한테 한 표 줄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천 시민의 어떤 심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순전히 유승민 의원만 바라본 그러니까 우리 정당이 항상 우리 보수 정치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하. 제가 있죠. 예. 지금 이걸 총구석이란 말을 갖다가 이 정승현 후보가 쉽게 쓴지 몰라도요.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많이 받습니다. 받으시죠. 제가 전 대구 예. 출신인데 예. 대학교 들어오니까 서울 친구들이 대구 촌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아니 대구도 상당히 큰 도시인데 촌에서 왔다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기억에 남으시는 거 아니에요? 왜 얼마 전에도 그런 네. 대학 동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동기 모임 깨톡방이라는 거 있는데 거기서 뭐 대구 촌에서 온 뭐 누가 있더라 그랬는데 제가 대구 왜 촌이냐고 그랬는데 네. 인천 분들은 있죠. 대구보다 지금 훨씬 큰 도시입니다. 아하. 그리고 뭐 청라지구라든가 엄청나게 발전했고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겸손한다든지 뭐 그런 심정이 몰라도 예. 총구석이라 그러면요. 이거는 거기 계신 분들 혈압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순화해서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 너무 아까 우리 저기 박창원 씨요. 예, 그런 박창원 분들 씨. 같이 예. 이런 자꾸 말 실수가 생기면요. 진짜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표를 써서 재산을 깎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촌구석 발언에 인천 민심이 지금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인천 시민사회 단체 연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인천은 결코 우리 정승현 후보님 말씀대로 촌구석일 수가 없어요. 인천평화복지연대 후보직 사퇴하시죠. 석고 대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4년 전 선거에서 정승현 후보께서 패한 후에 실생활은 서울에서 해왔던 후보다운 발언입니다. 뿔난 인천 민심이 정말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우리 김관욱 교수 한 말씀 하시죠. 인천이 총구석이면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이 총구석입니다. 어허. 이렇게 비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같이. 그런데 저는 그 부분보다 사실은 이분은 지역민을 당당하게 대표해야 될 후보로 나온 거예요. 인천 연수갑. 그렇죠.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를 뽑고 있는 우리가 총선을 치르는데 자신이 대표해야 될 지역 또는 지역민을 이렇게 촌이다.
이런 식으로 비하한다 그러면 누가 당당하게 그분을 대표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자기의 어떤 권한을 위임해서 정치를 시키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가 뭘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이제 뭐 고귀한 분이 오면 당연히 자기를 비하시켜야 되는 본인만 비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전체를 같이 비하해서 남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예. 잘못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정승현 후보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15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을 하루 앞둔 날이겠죠, 오늘이. 그래서 김 기자, 미래통합당 오늘 지도부들이 현충원을 참배했는데 약간의 뭐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을 앞둔 지도부의 방문이기 때문에 현장 자체는 굉장히 분위기도 숙연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도부들이 현충원에서 참배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황교안 대표가요,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목례를 해서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그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멈춰서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국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충탑 앞에서 이제 그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할 때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당명록을 적는 모습이에요. 근데 직함과 이름을 적으면서 당명 이름 앞에 민주당을 쓰려다가, 민자를 쓰려다가 지우고 미래통합당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미래통합당처럼 보이게 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황교안 대표에 이어서 김종인 위원장까지 좀 실수하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현충원에 있었던 좀 해퍼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부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가 또 있습니다. 자, 이 문서가 비공개 처리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하, 도대체 무슨 문서이길래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